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보입니다. 2026년 4월 7일입니다. 자, 화요일이고요. 오전 아침 10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오늘은 쉬고, 제가 좀 운동 제 취미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구독자분 한 분께서, 토요일 마지막 경주를 분석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 저도 11경주를 보니까 이건 재미는 있는데 좀 뭔가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두세 시간을 토요일 11경주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두세 시간이라고 해봤자 긴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두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조교 현황, 조교가 진행 중이고 출마표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출마표가 뜨죠. 출마표가 뜨면 게이트가 나오고 부담 중량과 뭐 기수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만은 1600 2등급 1600 경주이다 보니까 게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경주보다 1600m가 모든 조교사들이 순번을 뽑을 때 이게 뭐 컴퓨터로 돌아가겠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좀 다들 좀 게이트에 기대를 할 겁니다. 저 역시 예상을 하면서도 야 이거 과연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느냐, 게이트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데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수상한 경주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수상한 경주는 승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하고 의문점이 있는 경주는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봐도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분석이 들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좀 감사드리고요. 2026년 4월 11일 11경주입니다. 4월 10일 11경주인데 2등급 1600 현대계 경주에 10마리밖에 못 나오죠. 1600m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600m는 사실 없어도 됩니다. 1700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400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코너링을 바로 하는 경주에서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마리밖에 안 됩니다. 제한 두수도 11마리는 되어야 11마리도 안 되고, 부산은 12마리인데 서울은 또 11마리입니다. 뭐 안정상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10번마 수프림 삭시까지는 출전이 확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훈련에 따라서 마필 상태에 따라서 한두 마리가 빠질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내일 출마표가 최종적으로 뜨면 하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 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 제가 보니까 한 300분들이 제 방송을 이렇게 꾸준히 시청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요, 진짜 찐팬입니다. 찐팬이고, 진짜 경마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도박을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경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스스로 노력을 하신 분들입니다. 다들 뭐 제 구독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거든 구독자가 아니든 다 경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것만 받더라도 저는 다 같은 경마인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미리 분석을 할 때 과연 여기가 그냥 우리가 순리적으로 그림으로 뭐 선입을 이렇게 풀어내서는 안 됩니다. 예상가들이 거의 다 그냥 앞에 가는 선행마, 선임마, 추임마 이렇게 해서 막 그냥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림대로 들어오지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물론 하루에 두세 번은 우리가 앞에 선행, 선입, 추입 이렇게 해서 들어올 때가 있지만 때로는 터지는 경주는 그 그림이 아니고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다른 경주 전개가 나오면서 이변이 막 나오는 거죠. 그 추임하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안 팔리는 마피들은 추임하고 팔리는 마피들은 선행, 선임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저 선행, 선임마가 인기만 있을 때 추임마가 비인기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앞에 마들이 무너지면 뒤에 말이 나오는 거고, 저 앞에 마들이 굉장히 약한 선행마들이야. 그러면 뒤에 추임마들이 인기마야. 그래도요 앞에 가는 마피들은 팔려요. 추임마가 늦으면 어떡하냐, 이 아주 우리가 약간의 기대 심리 때문에. 근데
뭐 그럴 때도 앞에 가는 선행마가 비인기마가 들어올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선임마가 제일 유리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면 다들 알아요. 아니까 경마는 제 말이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경마는 또 다른 변수를 또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또 이야기를 하냐면 이 1600m라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선행마가 참 머리 아픕니다. 마이 엠파이어냐 리먼버 어게인이냐. 다른 마피들은 우승 콩커도 선행이 힘들 것 같습니다. 탑티어도 힘들 것 같고 수프림 삭스가 예를 들어 1번이다. 수프림 삭스가 선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 1번 게이트에 버티냐? 지구력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하향세입니다. 자, 그런데 꼭 선행을 간다 그래갖고 선행마가 유리한 것도 맞지만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고 의외로 또 선행마 두세 마리가 옆에서 힘을 발휘해갖고 압박을 하면 내가 초반에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래도 직선주는 또 무너질 수 있고. 그런데 이 1600m라는 거리 특성은 1번마 마이 엠파이어가 예를 들어 1번이야. 그럼 선행을 갔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다른 마피들이 옆에 붙는 게 아니고 그냥 뒤로 줄 서 있더라고요. 우리는 옆에 가서 좀 힘을 쓰라고 막 그러죠. 그런데 서울경마, 특히 서울경마는 그게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이 엠파이어가 이것도 웃긴 게 마이어 기수가 지난번 대상경주에 뛰었는데 이번에 금요일부터 장철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 기수가 한 번도 안 탔는데 마이어 기수가 1600을 잘 타고 지난번 대상경주에서 부진했는데 이번에 장철 기수야. 좀 수상하죠. 그 마이어 기수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6번 마이티 에버. 이걸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1월부터. 마이어 기수죠. 그러고 난 뒤에 마이티 에버를 보니까 지난번에 이게 또 공교롭게도 제가 3상을 승부해서 맞춘 경주는 3, 4, 2, 35배를 승부 경주로 3상을 제가 이때 당시에 이걸 맞추면서 항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3, 4, 2 이게 복숭은 얼마 안 되고 3상이 오면서 이렇게 35배를 승부 경주로 되는 거는 이때는 3상이 묘명이 좀 있었습니다. 3위 선행을 나가고 4가 선입받고 2가 취입을 했습니다. 이게 경주 전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과연 이번에 리범버 어기에는요, 이게 또 마이어 기수가 안 탑니다. 마이티 에버를 지금 얘기는 마이어 기수의 마이티 에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이티 에버가 지난번에 들어왔는 마필이고, 마이어 기수가 타고 있고, 리범버 어기에는 누가 타느냐? 또 마이어 기수가 안 타죠. 왜? 마이티 에버 타니까. 그러면 이동화, 토요일 날은 김효정 기수 훈련하고 일요일 날은 이동화 기수 탄다는 얘기예요. 자, 지난번에 마이어 기수가 선행받고 들어왔죠. 그리고 마이티 에버가 뒤에 달고 들어왔죠. 근데 이번에 리먼버기에는 장추열 기수가 이렇게 많이 타셨던 말필입니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이어 기수가 지난번 머리치고 이번에 이동화 기수로 간 거죠. 장추열, 이동화 요 두 기수가 말을 잘 타요. 잘 타는데 내가 뭘 얘기하려면 뭔가 좀 있더라고요. 둘이가 같이 도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가면 하나가 안 가고 요 기수가 가면 요 기수가 안 가고 요 승부 기수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마이 엠파이어의 기수가 장추열인데 이게 승부냐? 리먼버 어게인의 이동화 기수가 선행으로 승부냐? 마이티 에버의 이 마리아 기수가 선입으로 취입이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요거는요, 게이트를 봐야 되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마이티 에버가 선입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 엠파이어는 지난번에 내용이 대상경주에서 물론 상대도 강했다고는 하지만 앞에 초반에 힘을 쓰고 가는데 직선주로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꼭 집어서 이 마필은 지난번 그림 봐서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직은 일시적인 컨디션 하향세였고, 자, 이렇게 3세 만에 힘이 조금씩 차고 있으면 좀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플라잉 데이가 있습니다. 이건 김용근 기수가 훈련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인철 기수가 취입으로 참고 치프스타를 때려잡았는데, 이때 플라잉 데이가 우인철 기수가 참 잘 탔죠. 힘을 안배를 내서 참다가 취입 날아왔죠. 그리고 치프스타가 지난주에 대상경주 뛰었다가 이제 지난주 낭패를 봤죠. 근데 치프스타가 산행으로 갔는데 이때 그림이 거의 걸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림이 선마를 때려잡은 거는 상대적으로 내가 돋보인 거죠.
자, 센 말을 잡았다는 거는 내가 정말 강하게 뛴 거고, 잘 뛴 거고, 근데 이마필이 그림이 서서 뛴 거는 내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나의 그림이 100이 아니고 상대가 그림이 부족하니까 내 그림이 상대적으로 그림이 많았던 거, 커 보였다는 거죠.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플라잉데이 앞말입니다. 앞말인데 이번에 인기말입니다. 근데 조금 늦으면 1번이 아니라면 1번 게이트가 아니라면 요마필은 외곽이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참페이머스는 이게 코지 기수가 훈련을 좀 전담하고 있는데 추임말입니다. 전형적인 추임말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추입으로 7척 왔는데 자, 다른 거 없습니다. 게이트를 여는 동시에 일단 참페이머스 10마리 중에 8번째, 9번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8번째, 9번째면 뒤에서 줄 서 있다 보니까 제일 늦게 있겠죠. 그러다가 앞에 레이스가, 앞에 경주 전개가 다르게 진행이 되면 이마필은 추입을 하다가 끝날 것이고, 앞이 뭉치면 추입으로, 내치으로 코지 기수 추입을 날아오는 거죠. 그런 경주 전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입상의 윤곽이 나오는데, 마냥 이거를 가지고, 아, 내가 이거는 산역말을 사야 된다, 추입말을 승부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운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경주는 경주 전개가 좀 제가 생각했던 대로 풀려줘야 됩니다. 님은 보기에는 선행이냐 아니냐 이동화 기수. MG 베스트는 조제르 기수인데요. 참 요즘 핫 기수가 조제르 기수인데 이번 주에서도 조제르 기수가 대상경주 빈체로 카바를 또 머리를 치려고 좀 인기마로 가고 있는데 조제르 기수가 지난번 루지 기수가 6착을 왔는데 이때 스타트가 좀 괜찮더라고요. 빨리 붙이더라고요. 붙여놓고 선입권에서 움직였는데 6착이 왔는데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과연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선입에서 힘을 안배를 내서 치고 나올 수 있느냐? 지난번처럼 선입을 했는데도 그림이 선이냐? 자, 이게 문제인데 참 애매한 마필입니다. 안 돼, 인기는 덜 차지하는데 특유의 저재력 기수가 선입권에 붙여가 힘을 안배를 한다면 그랬을 때 어떡하냐 이걸 고민을 해보니까 또 그것도 고배당 것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마이트 에버는 마이아 기수 이거는 선입권이 있고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락한 우승 콩코드는 레이팅이 79점이에요. 오락한은 2억 기수가 타고 있고 우승 콩코드는 루이스 기수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스프림 탑티어 스프림 요 두 마피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풀어보자고요, 예성을. 근데 풀어보려고 하니까 게이트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선행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마이트 에버가 지난번 우인철인데 이번엔 마이아 기수로 업그레이드 됐고 선입이 되니까 마이트 에버가 1번이든 10번이든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트 에버. 그리고 여기에 리멤버 베건이 1번을 가느냐 마이 엠파이어가 1번을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행마필 한 마리 잡고 그러고 난 뒤에 배당마필로는 뭐 참페이 MG 정도 3착용으로 뒤를 다룰 수 있는 경주죠. 아무튼 요 경주는요 절대 제가 봐서는 승부를 해서 맞추려기보다는 내가 가볍게 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경주. 여러분들도 따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절대로 쉽게 이 경주를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막건 산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죠. 여러분 경마는 내가 한 경주만 자칫 잘못 풀어내면요 그 주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마지막 경주인데요. 토요일 마지막 경주를 우리가 피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무리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요일 경마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토요일 경마를 너무 힘겹게 경마를 끝내고 나면요 부담이 됩니다. 돈을 잃었다는 얘기죠. 돈을 얼마나 잃고 본전을 하고 있느냐 조금 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요일 경마까지 그 여파가 가는 거죠. 좀 좋게 가느냐 자꾸 부담으로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겠죠. 그래서 제가 한 경주 분석할 때 꼭 승부 경주가 아닌 경주도 분석하는 이유는 이 하나의 경주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경주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해서 그럼 게이트가 딱 나와. 그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예상가들이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예상가들은 예상은 하지만 자기 돈을 안 떼가지 않습니까?
그 예상과는 예상을 해. 초기에 잡아오는 거지. 그래서 ARS라고 문자 보내는 거죠. 그래갖고 들어오면 그대로 돈 벌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조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가 돈을 이거를 막간을 사야 되니까 하다가 안 되면 돈은 자꾸 금액이 높아지는 거야. 그 11경주도 배당은 전체적으로 좋을 거예요. 어떻게 식으로라도. 팔리는 마필이 1, 2, 3, 4, 5, 5마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인기마가. 그 5마리 인기마 정해져 있던 게 배당이 이렇게 막 움직일 거야. 1번 놓고 5번 팔리고 5 놓고 4 팔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팔리다 보면 대끼리 배당이 좀 하이 높죠. 그다음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배당이 좋으면 자꾸 사고 싶어요. 내 본전 생각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라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번 경주는요, 아직 뭐 출마표는 내일 때인데 제가 미리 한 거는 이런 경주가 있다는 걸 토요일 경마를 하신 분들한테 좀 전달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이트 에버가 그나마 관심마라는 거 언급하고 현장에서 마필 상태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누가 선행인지 1600m에서 이 부분을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쉬는 분도 계실 텐데 너무 경마에 뭐 사실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석을 보는 사람들 보고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당하게 휴식도 하면서 경마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끝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